안녕하세요. 금융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대출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자가 저렴한 상품부터 신용점수의 부담이 적은 상품부터 그리고 보유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유지하는 선에서입니다. 먼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예금담보대출 이자는 예적금 이자의 플러스 1에서 1.5%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청약저축이나 펀드도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을 선택하는 기준은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입니다. 가장 금리가 낮은 곳은 제1금융권으로 먼저 1금융권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돈보다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제2금융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신용점수의 부담이 적은 상품부터입니다. 신용의 부담이 많은 상품이 바로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인데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이자도 비싸고 그만큼 신용점수도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내가 갚고 싶은 대로 갚는 게 아니라 오래된 대출부터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게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신용점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이 있고요.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세이망홀씨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열악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단, 상품마다 조건과 금리가 다르니까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때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선 대부업체가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고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대부업체에서 대출 계약을 할 때는 대출이자, 연체이자,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의 조건뿐만이 아니라 계약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임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면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 건으로 대출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한 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로 인해 떨어진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요?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선 대출 연체를 줄여나가고 대출 금액이나 건수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고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 소득 대비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 연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부채 비율은 40% 이하라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돌려막기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카드로 돌려막는 습관은 신용점수를 바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세금이나 공과금을 연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이 많아질수록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때제때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SNS에서 200만 원 5분 즉시 대출이라는 글을 보면 마음이 혹 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곳에서 왜 대출을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수법이나 방법이 아주 교묘해서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당장 돈이 급했던 경기도에 사는 40대 K씨의 경우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 문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 사본,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업체가 지정한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며칠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 정리를 해봤더니 598만 원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통장은 지급정지 처리가 되었고 경찰서에 출두 요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해준다는 이야기에 아무 의심 없이 통장과 카드를 보냈었는데 그게 불법 행위였던 거죠. 즉,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한 뒤에 불법적인 통장을 취득해서 대출 사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최신형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서 대부업자에게 주면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내구재라고 불리는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현금 100만 원이 생긴다는 것에 혹했다가 매월 8만 원씩 24개월 동안 총 192만 원을 갚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2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기 안 당하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자 대출 홍보는 일단 조심하기. 불법이 의심되면 금감원 서민금융 11332에 문의하고 신고하기. 대출이 급해도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이용해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안전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 지식이 쑥쑥 자라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만 잘 활용하셔도 똑똑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